오늘은 여섯 번째 스테이터 온라인 강의 멀티레벨 리그레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리그레션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런 순서를 제가 정했고요. 패널 리그레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멀티레벨 리그레션은 우리말로는 다수준 분석, 잠시만요. 다수준 분석이라고도 하고 HLM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네, HLM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다수준 분석이라고 부르고 멀티레벨 모형, 멀티레벨 리그레션이라고도 부르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멀티레벨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니어 모형 또는 넌리니어 모형을 추정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레벨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멀티레벨 데이터는 관측치가 특정 그룹에 속하거나 군집되어 있는 중에 네스티드 또는 클러스터드 데이터 구조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드, 가구에 속한 가구원, 그 다음에 회사에 속한 근로자, 학교에 속한 학생들 데이터가 있는, 이제 그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 거겠죠, 데이터 안에. 또 가구도 여러 가구가 있고,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레벨 데이터, 멀티레벨 중에 2수준, 그러니까 2레벨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렇게 반이 있고 또는 학교가 있고 여러 개의 반이 있는 거죠. 이 반 안에 클래스 안에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고 이 학생들의 성과, 시험 성적이라든지 아웃컴을 분석하는 거죠. 아웃컴을.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같은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학생들끼리 어떤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는 어떤 아웃컴의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다른 클래스에 있는 얘하고 얘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죠. no correlation. 이거는 이제 시점 간의 코릴레이션이 아니고 한 시점에서 학생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이제 컨템포러니어스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컨템포러니어스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 within a class.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추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ithin class correla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구조는 이제 레벨이 4개인 레벨 4, 레벨 3, 레벨 2, 레벨 1 이런 식으로 4레벨 데이터 학교가 이렇게 여러 개 있고 클래스가 있고 학교 아래 클래스가 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요. 학생들이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이렇게 여러 번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2번씩 봤다고. 성적이 이렇게 첫 번째 성적, 두 번째 성적. 이 학생의 첫 번째 성적, 두 번째 성적. 당연히 같은 학생 내에서의 코릴레이션은 존재하고요. 또 이 성적과 이 성적은 같은 클래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성적과 이 성적도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 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각 레벨 안에서 있는 애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멀티레벨 데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런 그 상위 레벨 내에서의 하이 레벨 업저베이션들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횡단면 데이터, 멀티레벨 데이터의 종류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횡단면 데이터 구조로서의 멀티레벨, 그 다음에 패널 데이터 구조로서의 멀티레벨 이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패널 데이터는 멀티레벨이라는 데이터 구조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자세히 보면. 패널 데이터도 따지고 보면
그룹 밑에 시간이 있거든요. 따라서 투레벨 데이터 구조라고, 멀티레벨 데이터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면 데이터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고 같은 시점에서 멀티레벨 구조로 데이터를 형성합니다. 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한 단면 데이터에서의 멀티레벨 구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시점에서 여러 학생들을 조사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거죠.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이 레벨 1에서 바로 시간 변수, 시간에 따른 변수로 개념을 가진다는 거죠. 기존 패널 데이터를 멀티레벨, 투레벨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인 경우에는 뭐 그룹이 있고, 그룹 1번이 있고, 뭐 그룹 2번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시점 1, 시점 2, 시점 3, 여기도 이제 시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시점간들 간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시점들 간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컨템포러니어스 코릴레이션이 아니고 뭐 오토 코릴레이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토 코릴레이션. 그래서 패널 데이터도 우리가 멀티레벨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레벨 데이터요. 투레벨 데이터. 따라서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사용하는 스테타 명령어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패널 데이터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멀티레벨 데이터의 추정 명령어들을 그러나 이제 이 패널 데이터, 여러 시점에서 한 사람을 조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여러 시점에서 조사를 할 때 패널 데이터처럼 꼭 이렇게 레귤러리 스페이스 될 타임 프리퀀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하면 매년 똑같이 조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가령 어떤 학생들은 뭐 10살 때 조사했고 12살 때 조사했으면 다른 학생은 뭐 11살 때 조사하고 뭐 13살 때 조사해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조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패널 데이터에서도 배웠지만 저희가 패널 데이터는 varying 인터셉트 모형을 저희가 추정했거든요. 상수항이 그룹에 따라 다른다. 이제 그룹 이질성을 가진다라는 걸 추정했는데 그 그룹 이질성을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로 배웠거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멀티레벨 모형은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상위 레벨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방법 추정을 이질성을 고려함으로써 얻는 어떤 장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룹 내에 있는 하위 관측지들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효과, 패널에서 배운 고정효과, 확률효과들 중에서 이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랜덤 이펙트에 대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고정효과는 기본적으로는 각 상위 그룹을 범위 변수를 주는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뭐 따로 배울 건 없어요. 다만 확률효과는 그 그룹의 이질성을 확률 변수로 가정하고 추정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패널에서 배운 MLE 추정, XT 레그 기억나시죠? XT 레그, YX, RE, MLE. 랜덤 이펙트면서 MLE 추정을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멀티레벨 리그레션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는 고정효과라는 건 따로 공부하지 않는 고정효과는 그냥 단순히 더미 변수를 주는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따로 배우지 않고요. 저희가 하는 모든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의 상위 레벨 이질성 UI에 대한 부분은 랜덤 이펙트다, 확률 변수로 가져가는 확률 효과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패널에서 배웠던 베링 인터셉트 모형뿐만 아니라 이 멀티레벨에서는 varying coefficient 모형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에서는 varying intercept 모형을 했지만 멀티레벨 데이터에서는 varying intercept 모형, varying coefficient 모형 이런 걸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타에서는 패널 데이터에 썼던 확률 효과 모형 명령어를 쓰면 되고요. 다만 이걸 써도 되지만 멀티레벨의 특화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버전에서는 xtmixe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14버전 이상에서는 그냥 mixe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mixed는 이제 멀티레벨 모형 중에서 선형, 리니어 모형을 사용하는 거고요. 피선형 모형일 때 mixed effect regression은 mni-nl 또는 mni-glm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합니다.
본 우리 강좌에서는 이 믹스트 명령어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형 멀티레벨 모형 중에서 이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는 비선형이나 확률 모형은 공부하지 않고요.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만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멀티레벨 데이터에서 이제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로 구조로 가지면서 이제 그걸 멀티레벨 데이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패널 데이터인 멀티레벨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 레벨은 이제 컴퍼니가 됩니다. 컴퍼니 1, 컴퍼니 2, 컴퍼니 3 이런 식으로 있고 각 회사마다 어떤 시점 T-1, T, T+1 여기도 어떤 시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시점이 있는 이런 데이터 구조, 2레벨 데이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패널 데이터. 그래서 상위 레벨 2는 그룹이 되고요. 회사가 되고요. 하이 레벨에서는 각 시점별로 이제 어떤 아웃컴이 발견된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레벨 리그레션은 전부 확률 효과 모형이기 때문에 패널 선형 회귀 모형에서 확률 효과 추정량을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YIT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T 플러스 그 그룹의 이질성 이게 이제 베링 인터셉트 모형이라고 하고요. 베링 인터셉트 모형이 되고 플러스 EIT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패널 확률 효과, 이걸 이제 확률 변수로 노멀, 0, 시그마 스퀘어 U 확률 변수로 가정하고 이 모형을 확률 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겠습니다. 확률 효과 추정의 어떤 가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회사 내에 속해 있는 어떤 시점 간 아웃컴 Y 변수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within correlation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오차항은 이제 요 오차항은 자기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항은 정상적인 오차항이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오차항일지라도 이 y 변수의 시점과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y 때문에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y 때문에 시점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오차항은 서로 시점과 상관관계가 없다, 자기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패널 리그레션 엑스트라이브 y, x, r, e, ml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게 이제 MLE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냥 RE만 주고도 GLS 추정을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MLE 추정을 하겠습니다. 멀티레벨에서는 전부 MLE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불러볼까요? A12-1번 A12-1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컴퍼니 TS 셋을 했어. TS 셋, 이하로 됐고, 엑스트레이브, 인베스트, 앤밸류, 케이스타, RE, MA. 이게 패널 데이터에서 확률 효과 추정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패널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TS 셋을 꼭 하라 그랬는데요. 멀티레벨에서는 이 TS 셋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멀티레벨 리그레이션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저걸 TS 셋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걸 추정을 하실 때 이렇게 I라는 옵션을 뒤에서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변수, 요 I가 바로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변수의 이름을 적는 곳인데요.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변수가 컴퍼니다. 요 변수다. 그러니까 만약에 멀티레벨에서는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멀티레벨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이걸 쓰지 않는 대신 바로 이렇게 I 옵션, XT 레그에서 I 옵션을 써서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지정하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요거는 반드시 TS셋이 필요하지만 이건 TS셋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TS셋을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기억나시겠지만 이 부분의 해석이 바로 베리언스 UI가 0이에요. 그룹 이질성의 분산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증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귀무가설을 do not reject하면 확률 효과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멀티레벨 리그레션 구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멀티레벨 리그레션이. 근데 보시면 이제 p-value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0이 아니란 뜻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그룹 이질성, 상위 그룹의 이질성을 모형에 포함해서 그 within company의 그 correlation, investment의 correlation을 보는 게 모형에서 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설 검증의 의미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패널 데이터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똑같은 리그레션을 멀티레벨 관점에서 세타에 쓰는 명령을 쓰면 바로 이 믹스트라는 명령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믹스트. 그래서 세타의 명령어는 어떻게 쓰느냐, 믹스트, invest, and value, 엑스벤트를 이렇게 쓰시고요. 스타, 이렇게 쓰시고, 컴퍼니, 될 것 같습니다. 믹스트 쓰시고, y 변수, x 변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믹스트 명령어 역시 tsset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지정하듯이 상위 그룹 변수를 더블 버티칼 바 다음에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찍어서 끝내주세요. 콜론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콜론을 써주세요. 콜론이 무슨 역할인지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명령어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오는 변수는 바로 이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이 변수 이름이 여기 오게 되고, 더블 버티칼 바는 그 레벨의 구조를 정해내는데 상위 레벨 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이터레이션 부분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한번 추정해보면 당연히 이 두 개 결과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MLE 추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0.109, 그러니까 여기도 0.109. 그 다음에 시그마 U는 상위 레벨 이 오창의 분사 시그마는 요거는 시그마 햇 U가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레벨 오창의 분산의 루트 값이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요거의 시그마 햇의 제곱의 U, 그러니까 U의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의 추정치.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거죠. 이걸 제곱하면 정확히 이거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마지막에 있는 오창 이 베리언스 EIT의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한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스퀘어 U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 요거의 루트 씌운 값이 여기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개는 그러니까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 여기서 제 기억에 여기서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 옵션을 주면 여기에 분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확히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80.29, 52.49, 80.29, 52.4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LR 검정 역시 likelihood ratio 검정 역시 이 검정 결과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멀티레벨 구조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UI라는 그룹의 상위 그룹의 이질성을 모형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 그거는 이거의 분산이 0인지 아닌지 가설 변경하는 거와 같은 거고, 왜냐하면 분산이 0이라면
이 y가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믹스트 명령어하고 엑스트래그 명령어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아시겠지만 세타에서는 리그레션을 하고 나면 그 리턴 리스트가 1위칸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1위칸 리스트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위칸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선생님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 b라는 게 바로 이 코에피션트 여기 나온 하나, 넷, 다섯 개의 코에피션트에 관한 그 저장된 값이 바로 이 b에 들어있게 됩니다. 한번 이 b를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eb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요거와 관련된 값이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값이니까 보시면 L에 로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에 로그가 붙어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U고 요게 E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값에다가 요거의 그 개수를 가져오고 그거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제곱을 하면 바로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로그 시그마 햇 U의 값이 4.38이 되는 거죠. 4.38. 요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익스포넨셜을 4.38을 하고 제곱이니 요거는 요 익스포넨셜은 요 시그마이기 때문에 제곱을 구하려면 전체에다 다시 제곱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분산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분산 요 값이 나오게 될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근데 이제 요 부분을 가져오는 방식이 그 B에서 언더바 B를 쓰면 가져온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거든요. 제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언더바 B 쓰고 이 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요 변수의 요 부분의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고 콜럼 찍고 언더바 CONS 쓰고 요게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세타에서 그러니까 추정된 값들을 가져오는 방식, 추정치를 가져오는 방식 언더바 B 스퀘어 브래킷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것도 요거 가져오면 요거에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제곱을 하면 바로 요 값이 될 거, 이거의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variance EIT 요거의 분산의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스퀘어 의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널 데이터에서 배웠던 확률 효과 모형을 믹스트 명령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퀴 코릴레이션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엑스트랙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코릴레이션. 저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저거는 여기서 로의 추정치는 코릴레이션 YIT-1 그러니까 within group correlation의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within group correlation.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거는 전체 분산, 그러니까 전체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U하고 시그마 스퀘어 E 전체 두 분산의 합에다가 상위 그룹의 분산 UI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이 코릴레이션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그 책에 자세히 계산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릴레이션 YIT-1은 코베리언스 YIT-1에 각각의 분산의 루트 값이 될 것 같아요. 코릴레이션 공식이죠. 간단한 YIT-.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분산인데 루트 값, YIT의 분산
요거에다가 이제 루트니까 두 번 나오니까 이게 똑같은 값이니까 루트니까 그냥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요게 되는 거고, 코베리언스가 바로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은 그룹 내에서 속해 있는 애들의 within correlation이 시그마 스퀘어 U가 되거든요. correlation이 요게 되고,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같은 그룹 내에서 어떤 시점 간의 상관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로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하면, 이 공식에 따라서 요 0.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그 로우의 값은 나오지 않는데, 이걸 나오게 하시려면, 이 값을,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 값을 이용해서, 요 두 개 값을, 이 공식, 아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탯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가령, 이 스탯, covariance, 이렇게 명령어가 나와 있던가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령어가 있었는데, 명령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게 잘 모를 때는 어떤 이 믹스트 명령어 추정한 다음에, 이 db 이 스탯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건 것 같은데, 요거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요거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자기가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계산하고 싶으면 나오지는 않는데 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쓰던 명령어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주면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퀴 코릴레이션. 이퀴 코릴레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퀴라는 말은 왜 붙었냐면 제가 네 번째 강의 패널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패널에서 확률 효과 모형을 얘기할 때 시점이 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확률 효과의 가정은 뭐냐면 이 시점이 서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현재 시점하고 멀리 있든 현재 시점하고 가까이 있든 간에 그 관계가 코릴레이션의 관계가 y 변수의 코릴레이션의 관계가 모두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일정하게 가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exchangeable correlation assumption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exchangeable correlation 가정과 똑같은 말의 의미가 바로 equicorrelati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 시점과 t-이 시점의 상관관계도 로우가 되고 t 시점과 t-이 시점과의 상관관계도 로우가 되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든 모두 똑같다. 이퀄이다. 그래서 equicorrelation 가정. 결국 이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는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애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모두 어떻게 측정하든 간에 서로 같다고 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quicorrelation이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공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테타 무슨 명령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전형적인 멀티레벨 데이터에서의 횡단면 데이터 구조에서의 멀티레벨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훨씬 더 현실에서는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멀티레벨 데이터는 대부분 횡단면 데이터 구조에서의 멀티레벨,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한 시점에서 이 네스티드 스트럭처 또는 클러스터드 스트럭처 하에서 멀티레벨 리그레션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